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천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네요. 7시 반 정말 몇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들어오셔갖고 나른한 오후님, 대표님, 오늘도 어벤져스에서 열받았네요. 왜 심사숙고해서 올린 댓글을 난도질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보셨구나. 아니, 왜 끝까지 안 읽어주죠? 정말. 예. 그냥 한 문장 딱 읽고 그냥, 입맛에 맞는 댓글만, 달아서, 빨아야만 하니 한심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나른한 오후님 보셨구나. 예.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31일. 그래서 송구영신하는 의미로 그렇게 갖고 슈퍼챗을 쏘면서 어벤져스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앞에 것만 딱 읽고 나머지는 다 생략. 예. 뒤가 더 중요한데 뒤가 더 중요한데 앞에 것만. 아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서정원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정원님도 보셨구나. 예.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댓글은 못 달아도 한정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이 그 올려주신 거는 제가 이렇게 맨 위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고정 댓글로.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많이 그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블루마운틴님, 감사하고요. 참 저희는 이 좋은 스패너 분들을 제가 만나갖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운영을 해주셔서. 블루마운틴이 현재 재판관 2명이 임명했는데 탄핵 인용 확률 높아진 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년 4월 18일 전에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얼마 안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부로 2명이 이제 임명이 8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9명이나 8명이나 도친 개찐이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명이 거기 그것도 만기가 돼서 빠져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찌은 대선에 나올 상황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나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지연 작전을 아주 교묘하게 쓰고 있는데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연 작전에 의하면 예 나른한 오후님 예 시읒지읒 히읗 이분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딱 창당 부분만 빼고 읽는 둥 마는 둥 글쎄 말이야. 어, 슈퍼챗 돌려도 이미 쏜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열정님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주니키님 2024년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저는 한통영 방송과 여러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정님 방송 듣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맞아 송구영신 예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 송구영신 예배 주니키님 어젯밤 격렬한 댓글을 온몸으로 막아서신 서정원님과 블루마운팀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또 다 봤거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스패너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나라는 오님 스패너님들 전투력 짱이신 듯 저는 실방 참여 못하지만 귀팅 눈팅 모니터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스패너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라이어티 했던 한 해 정말 올해처럼 정말 버라이어티 게 드문 것 없습니다. 예, 던져버리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전투력 단단히 참전해서 한동훈 서포트하기로 해요. 예,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 왜? 조기 대선이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조기 대선입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콩이야 보리아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예, 얘기하는 순간에 화면이 확 바뀌어 버렸네. 예, 콩이야 보리아님, 나라노우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니킴님, 한통쌤 2025년엔 떡상하시길,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니키님, 전 재산을 어벤져스에 다 갖다 바쳤건만, 어, 제가 슈퍼챗 많이 쌌죠, 어벤져스에다가. 송골매님, 창당조도 원하지만 지켜보시죠, 때가 있겠죠. 예. 아, 콩야버린 선생님 깨시연에서도 신당정당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썸네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이렇더라 방송 24년 12월 31일 방송 창당 서면 방송으로는 26번째입니다. 2024년을 잊지 맙시다. 물론 이제 나쁜 건 다 떠나보내야 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빅 이벤트.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총선을 갖다가 폭망한 거. 예. 이거를 갖다가 꼭 잊지 맙시다. 22대 총선 폭망.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한통령 채널에서 8시 반부터 말씀드릴 건데 또 하나는 뭐냐? 계엄 선포.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 선포. 이게 뭐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더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22대 총선 패배 잊지 맙시다. 192대 108명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사진을 갖다가 총선 사진에 그 뭐야 그 윤건희하고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명태균을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국힘 당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예, 꼭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 없죠. 예, 이 얘기도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예, 여러분들 많이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일단 커뮤니티를 방문하시면 된다. 이렇더라 채널과 한통영 채널의 커뮤니티 보면은 포스터가 일단 있고 그 포스터 맨 윗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그걸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그 밑에 한통영이라는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그 더보기란의 첫 줄에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URL이 있다. 그거 치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죠? 채창의 맨 윗칸에 여기 채창의 맨 윗칸에 고정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서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우연히 서치를 하다가 이 장면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게 YTN에서 쇼츠 영상으로 만든 건데 이 클릭 수가 무려 5만 5천 클릭을 했더라고요. 좋아요만. 좋아요가 5,500만이라는 거는 뭐야? 클릭 수가 이게 뭐 10만이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이채연이라는 그런 연예인 연예인이 탄핵에 목소리를 내자 정유라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최순실 지금 이제 개명해서 최서원 씨 딸이죠. 정유라가 기사 공유하며 덧붙인 말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좌파 코스프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찬에게 뭐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연예인이라는 좀 이렇게 특수한 위치에 있으면 왜 중요하냐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연예인들이 특히 젊은 층한테 10대, 20대의 젊은 층한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의 뭐라 그러죠? 판단력이 좀 없는 나이, 10대, 20대 초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크게 영향을 그 사람이 뭐 누굴지 거의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나는 뭐 이채연이 좋아 그럼 이채연 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김영호 연예부장이 좌파 연예인들의 저승사자다. 그런 별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연예부장입니다. 네, 다니엘 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니엘 초입니다. 저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MBA 했고요. 단기에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한 20년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을 제가 모시게 된 게 저한테 처음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때가 한참 힘들 때였어요.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을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형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읽고서 진짜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있고 회의가 좀 생기고 있을 때 제3자가 나의 지금의 상황과 고민들을 너무나도 정확한 문장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해주셔갖고서 메일을 몇 번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동을 해갖고서 이분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예부장입니다. 네, 다니엘
정말 그 연예부장이 아직 있었으면 과연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주니키님이 이 영상을 아시네요. 저 쇼츠 93만 회, 와 거의 100만 엄청나네. 어쨌든 좋아요가 너무 많았어. 좋아요가 많아갖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클릭이 몇 번이 된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100만 가까운 클릭을 했네요. 그만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자님, 김세영 비대, 권영세 비대 자통당으로 넘어가. 그것도 제가 한통령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아님, 이번에 정권 제출 못하면 다음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법을 고쳐 영구 집권할 거죠. 이재명은 하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 도대체 그 우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보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 출발점은 총선 패배 아닐까요? 예. 제가 그 어벤져스에서 그 3일 전에 어벤져스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나와갖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그 캡처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총선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거 치러 보셨잖아요. 예, 제가 치러봤죠. 그때 지지도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나서 저희가 한 17% 민주당을 앞섰었는데 제가 사실 이 숫자를 정확히 몰랐어요. 앞선 건 앞선 건데 어느 정도 앞섰었는지 몰랐었거든요. 자, 김종혁 그때 당시에 그 핵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17%를 앞섰다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박살이 났느냐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것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저희가 그냥 뭐랄까 진짜 풍지박산 나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국민들과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대파 발언 회칼 발언 거기다가 또 무슨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그건 뭐냐 그저 입틀막 가서 카이트 가서 학생들 입 틀어 맞고 그때 아마 그 경호실장이 김영현입니다. 예, 김영현. 뭐 이런 짓 해서 저희들도 지지도 폭락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친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금 그래 놓고 자기 때문에 졌는데 그 책임을 아니 뭐 남들한테 다 돌리면서 선거 때문에 뭐 계엄을 선포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스크립트를 갖다가 그대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문장이 좀 이렇게 스크립트가 100%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뭐 내용은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총선을 갖다가 왜 졌느냐? 질려서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딱 1년, 거의 1년 전이죠. 23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저는 그 열매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받지 안 달겠습니다. 비례로도 받지 안 달겠습니다. 오로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싸우겠고. 하지만 뭐예요? 그 과실은 가져가는 않는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김종혁이 그 증인 아닙니까? 그때 같이 그 뛰었던 그 증인이잖아요. 17%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게 1월 달 얘기입니다. 1월 달. 그 먼 얘기가 아니라 1월 달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리스크가 있었느냐? 똑같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제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야당에서 공격했던 그 김건희의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개죠. 도이치모터스 건하고 또 하나는 명품백 사건. 그 최재형 목사가 몰카로 이렇게 딱 찍어갖고 하는 그 명품백 사건. 그 두 개를 갖다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갖다가 잘 이끌고 또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 아무것도 내가 과실을 안 해서 스스로가 그냥 아예 서언을 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안 달겠다. 서언을 하고 뛰는 바람에 그 정신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 한동훈을 이렇게 지지하는 마음으로 무려 17%나 민주당보다 앞섰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 그 한동훈 대표가요. 얼마만큼 이 악전 속에서도 고군분투를 했느냐. 한 달도 안 돼 갖고요. 그때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이 이게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계속 김건희 리스크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 사과는 뭐죠? 명품백에 관한 사과였습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돼 갖고 뭐 특검해 갖고 오늘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를 하긴 했지만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네 번째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갖다가 4월 10일 날 있는데 그 3개월 전에도 계속 그 리스크가 따라오니까 김경률이 나서 갖고 그 뭐야, 영부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갖고 그 얘기를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결국 어느 방송에 나와 갖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 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 윤건이가 그냥 뺑 돌았습니다. 아니, 저 자식이 감히 나를 마리 앙뚜아네트 콕콕 콕콕 찔러갖고 아니, 당신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봤는데 지금 그 가만히 있는 거야 뭐야? 바로 윤통이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당장 사표 내라. 아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선거가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월 달 얘기예요 그게. 4월 10일이 총선이었고 1월 달에 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사퇴해라.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후로도 잠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사퇴해라. 그다음에 또 의대 정원 여기 얘기한 대로 의료 개혁하겠다. 의대 정원 정말 이해가 갑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뭐 그 뭐 명품백 그거야 이미 과거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간다 해도 아니 왜 없던 리스크를 왜 만들죠? 전혀 그전에는 뭐 의료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그 없던 리스크를 갖다가 불과 총선 3개월 전에 굳이 그걸 갖다가 꺼내 갖고 의료 개혁을 하겠다. 그래 갖고 의사들 다 척지고 의사 가족들 다 치고 의사들의 뭐 선후배 지인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100만 표 이상, 거의 200만 표 가까운 표가 날아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총선은요. 이게 왜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표냐면 대선하고 총선은 달라요. 대선은 뭐 100만 표, 2만 표, 그러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그 두 명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세 명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유권자가 그래도 한 3천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는요, 1000표, 2000표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100만 명, 150만 명이 돌아섰다는 건 뭐냐면 거의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역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1000표, 2000표 차이로 박빙으로 막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상황에서 그 100만 표가 1000표, 2000표로 막 나누기를 해봐. 그럼 거의 전 지역에서 지금 전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가장 큰 이유가 의료 개혁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뭐 그 와중에 또 뭐 4월 10일 날 그 뭘 대국민 담화를 또 한다고 그래서 의료계 했는데 완전 깽판치는 과 그럴 줄 알고 한동훈 대표가 발표하기 전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절대 이거를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 여지를 줘라. 좀 풀어놔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고집불통으로다가 이렇게 또 아주 강력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쁜 놈들이 누구냐? 의사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의 톤으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4월 1일 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만우절이지. 아니,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지금이야 만우절 의미가 없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만우절이 굉장히 큰 행사라서, 저간 그날 되면 어떻게 애들을 막 놀려먹고 서로 막 속여먹고 그러면서 뭐, 만우절 뭐 이렇게 하고서, 퉁쳤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만우절날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대국민 담화를 한 45분 하는 거 보고 정말 다들 뒤로 넘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거 끝나고 장신 그렇게 계속 나오면 나 정말 사표 내겠다. 또 전에도 사표 얘기, 후에도 사표 얘기 그렇게 아주 그 악전 속에서,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이종섭 대사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 그렇게 없어서 호수 제사를 꼭 그렇게 이종섭 씨를 보내야만 했습니까? 아니 잘못 보냈다 하면 빨리 좀 돌아오면 안 됩니까? 왜 2주 동안 미적미적거리다가 당표 떨어진 다음에 돌아와야 되죠? 대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그 대통령의 스케줄은 미리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로마트에 갔잖아요. 양재 그 하나로마트에 뭐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물가가 엄청 막 치솟을 때 아닙니까? 하나로마트에서 이틀 전에 대통령이 방문하기 이틀 전에 파 한 단에 뭐 700 얼마로 확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일반 가격이 얼마냐 뭐 2,800원인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방문하기 이틀 전에 뭐 780원인가 팍 내려봐 갖고 대통령이 딱 보니까 가격이 780원이네. 아니 뭐 78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이 대파 흔들다가 아닙니까? 대파 흔들다가.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물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뭐 장을 봅니까? 대통령이 뭐 시장을 돌아갑니까? 대통령이 무슨 슈퍼마켓 다니면서 뭐 그걸 갖다가 뭐 장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누가 했어야 돼요? 그거는 용산의 참모들이 챙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모들이 못 챙겼죠. 왜 못 챙겼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의료 개혁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대파 사건이 그렇게 어이없이 터지고 그래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왜 이종섭을 갖다가 대사로 보내 갖고 그렇게 표가 다 그냥 박살이 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중에 김대남 사건이 먼저 터졌고 그래서 청와대에 그러니까 용산에 돌아가는 내용을 갖다가 본인이 그렇게 행정관으로 있던 김대남이 다 이렇게 그 이명수 기자하고 하는 녹취를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그 사건이 난 한 달 후에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 처음부터 경선이 어떻게 됐고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어떻게 됐고 또 본선에 들어가서 또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고 그 직접 관여했던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예,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주술이라는 거죠. 주술. 점괘로 정한 거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일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말 그런 그 악전 속에서도 어떻게 싸웠느냐. 제가 그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만든다고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그 한동훈 대표 그 당대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처절하게 싸웠는지 정말 그 악천후 속에 이게 이제 막판 얘기예요. 처음에 17% 앞설 때는 전략을 이렇게 안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들고 나온 게 2조 심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이게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예.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거 직접 한동훈이 얘기한 겁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가 그 끝난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2조 심판을 갖다가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다 무너져 버리니까. 뭐 무슨 뭐 의료개혁 그걸로 다 무너져 갖고 다 표 날라가지. 호주 대사로 다 날라가지. 대파 흔들어서 날라가지. 그냥 1월, 2월 그렇게 그냥 깽판을 쳐놓으니까 결국 임박해서는 뭐 선거 4월 10일 한 20일 남겨놓고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 내부적으로 막 여론조사를 하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한대요.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당대표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계속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때 증언이 다 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해봐야 한 90몇 표밖에 못 얻겠다. 정말 이게 비상시국가 아니에요. 어쨌든 100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개헌의 저지선이 3분의 2잖아요. 그죠?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좀 유치하지만 정말 내 머리에서 그런 또 내 입에서 2조 심판이라는 그런 유치한 프레임이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급해갖고 양잿물이라도 마셔야 될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2조 심판 들고 나와서 그나마 100을 갖다가 방어하고 10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요, 대통령한테도요, 보고가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다 올라갔다. 뭐 90, 이거 해봐야 100을 못 넘겠습니다. 뭐 90 몇입니다. 이런 보고가 대통령한테도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패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2조 심판, 그걸로 막판까지 어떻게 싸웠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국, 이재명과 조국이잖아요. 예. 조국하고 한 거는 이 조국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정말 이 장면을 보면요, 지금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 예, 정말 안타깝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웅동학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조국 일가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사립 학원이죠. 학원 재단이죠. 그 재단이 경영년에 생겨서 세금 등등으로 재산을 잃게 된 상황에서 조국 일가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분명한 공사 채권을 자기 가족끼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겁니다. 둘 다 조국의 동생이 대표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이 져줍니다. 일부러. 그래서 세금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받아갈 돈 먼저 대신에 그 돈을 먼저 받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들켜서 조국 씨의 동생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웅동학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조국 일가가 부산에 가지고 있는 사립 학원이죠. 학원 재단이죠. 그 재단이 경영년에 생겨서 세금 등등으로 재산을 웅동학원 얘기, 조국을 막기 위해서 웅동학원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나중에 또 거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을 또 막기 위해서 문재인이 선동하고 또 이재명이 쎄쎄 외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투쟁한 게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요. 70년을 살았지만 지금보다 지금 이런 정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국의 혼밥 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국뽕 외교했습니다. 다시 쉐쉐 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문재인 정부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마구 들어눕는 거,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악의 정부, 그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시절을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분,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정말 천재 아닙니까? 예, 그 포캐스팅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다시 문재인 정권처럼 마구 들어놓는 거 보고 싶습니까? 지금 완전 깡패 수준 아니에요. 예? 국회가 192명, 그 깡패 갖고 지금 줄타넥을 하면서, 좌우간 온갖 짓을 갖다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경고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용산에서 그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총선을 갖다가 그냥 죽사발을 만들었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그 쉽게 결코 그 총선을 갖다가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대표적인 거를 갖다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한동훈 대표를 그때부터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방해하고 욕지거리하고 그런 게요, 그냥 수시로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사건인데, 제가 중요한 건 항상 그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저기 안 나가도 돼요. 일단 소리 질러고 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선거가 아닙니다. 시민들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떠들라고 하십시오. 예.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찰관님, 입 안 막아도 돼요. 입 막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라고 하세요. 막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밀지 마세요. 경찰관님, 그냥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저기 안 그 선거 유세 중에 그 도중 이렇게 3번이나 그 방해를 합니다. 욕지거리하고 걔 XX니 자간 쌍욕을 갖다 하는데, 여러분, 이 총선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지만 이거 어디서 또 우리는 봤습니까?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대표 선거 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 대표가 와서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 당대표 후보들은 5분인가 7분인가 연설을 하잖아요. 한 1분쯤 됐을 때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갖고 난동을 부리고 싸우고, 무슨 호랑이 가죽을 입은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통당 계열의 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럼 자통당이 어떻게 비표를 받고 들어왔느냐, 그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지난 1년을 지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이겨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김광삼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이제 쫓겨나는 어떤 그 방송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갖다가 1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1년 동안 그 정치하는 과정과 그 환경을 보면은 한 10년 한 거하고 똑같다. 정말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다 겪고 부닥쳤기 때문에 굉장한 내공이 생겼을 거다. 그렇게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역시 항상 마음은요, 국민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 총선을 갖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폭망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떠났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총선을 폭망하고 떠날 때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말 씁쓸하게, 사실 그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량을 갖다가 다 발휘를 못한 거잖아요.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용산에서 뭐 좀 될 만하면 깨빡치고 될 만하면 깨빡치고 계속 그렇게 총선을 갖다가 방해하고 죽을 쏘는 바람에 결국은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 갖고 물러서는 거면 더 억울하지만 자기는 정말 그 do best를 했는데 do my best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윤건이가 깨빡치고 결국 뭐 의료 뭐 깨빡치고 호주 대사 깨빡치고 뭐 황상무 깨빡치고 대파 흔들었다 깨빡치고 제가 온갖 그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갈 땐 어떻게 얘기하고 나옵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아이고, 예, 마그놀리아님, 예,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예. 2024년에 마지막 방송을 기념해서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마그놀리아 님이 이제 슈퍼챗을 사주시니까 저도 사실 오늘 슈퍼챗을 샀거든요. 어벤져스에다가 제가 그 올해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 날 아니에요. 올해 마지막 날. 그래서 어벤져스를 갖다가 또 축복하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슈퍼챗을 갖다가 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슈퍼챗 점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한동훈의 새 정치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걸 샀어요, 오늘.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읽을까 궁금해. 제가 이거 11번째 쏜 거거든요. 슈퍼챗을. 11번째 쐈는데 그중에 9번은 아예 안 읽었고요. 예. 9번은 그냥 뭐 예에서 뭐 두 분 감사합니다. 그것만 딱 읽고 10번을 읽었는데 10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신당창당. 아이 우리가 국힘 다시 접수해야죠. 신당창당. 에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갖고 제가 상처받았고 10번째 이게 11번째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쏜 건데 이건 이제 어떻게 읽었느냐? 신지호 부총장이 딱 보더니만은 멈칫하더라고요. 이게 금방 읽질 못해. 이게 한통령 이 슈퍼챗에 대한 약간 경기가 있는지 금방 읽지 못하고 일단 한 2, 3초 이렇게 망설이다가 자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 2초 망설이다가 새정치를 바랍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새정치를 바랍니다. 끝. 중요한 건 다 빼놨어. 야 정말 슈퍼챗 좀 제대로 언제 한번 읽어줄라나요? 제대로 언제쯤 읽어줄까요? 핵심 단어는 빼고 사이드 그러니까 메인 디슈가 있는데 메인 디슈는 그냥 놔놓고 옆에 뭐 샐러드, 김치 이것만 이것만 먹는 거야. 그다음에 닭광, 김치 이것만 먹는 거야. 아니 여기 스테이크는 놔두고 와 정말 홍익소리언님 뵀어요.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있네. 예, 보셨구나. 예. 멸정님에 있다가 신당청당 말 안함. 예. 홍이아버리 이제 쏘지 마요. 쏘지 마요. 주니키님 누가 이기나 보자. 읽을 때까지 쏘실 듯. 아니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 한통령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요 그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나오잖아요. 국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그 내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권성동이 왜 비상대책인가 당대표니까 비대위원들을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최고위원이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와, 비대위원회요. 이미자 아시죠? 이미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자 누굽니까?
그 당대표 선거 때 자기 지역구에 와달라고 살살 꼬셔놓고 지는 나타나지도 않고 물 한 컵도 없다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물 한 컵도 없고 놓친 애들 나이 드신 분들 한 2, 30명 모아갖고 완전히 그 한동훈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그 자리가. 예. 그 이미자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어. 아니 제가 이따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조직도를 갖다 정확히 보여드리는데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볼 땐 99% 신당밖에 방법이 없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할 때도 한동훈 신당을 창당하는 법밖에 정치계에 컴백하려면 어쨌든 국힘으로는 컴백이 안 돼요. 예. 그 상태에서 국힘으로 컴백해봐야 아니 지금 그 헌법재판관 2명이 이번에 그 임명 동의가 됐잖아요. 그 8명이 채워진 거잖아요. 8명이면요 4월 18일 전에 이게 나오거든요.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하면 그러면 그게 그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2달 안에 대선 치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어쨌든 2개월 안에 대선 날짜를 잡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월 초에 만약에 18일 전이니까 하면은 이거는 뭐 늦어도 6월 달, 6월 말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국힘 들어가서 개혁을 하고 뭐고 그렇게 한가한 얘기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벤져스 슈퍼챗 쐈다가 좋은 마음으로 슈퍼챗 쐈다가 2024년 수고하셨습니다. 쐈다가 상처만 받았다. 또 상처만 받고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4년에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2가지는 2024년이 지나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게 뭐냐? 총선 패배한 거. 우리가 왜 패배를 했을까? 총선 패배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이제 한통령 방송 썸네일로 만든 건데 그거는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다. 이 2 사건은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잊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왜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갖다가 잊지 말자고 한 거냐. 여러분 이 영상을 갖다가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황상무 사건이 나고 왜 그렇게 뭐 의료 개혁이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고 계속 그때는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잖아요. 의료 개혁이 나올 때 그놈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먼저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아구를 다 맞춰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구를 맞춰보니까 그게 보건복지부 차관 아이디어가 아니올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떻게 선거를 갖다가 3개월 앞두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 있을까? 대개 보면은 이 공무원들은 관료잖아요. 관료는 정치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이렇게 좀 막 바람 맞고 비바람 맞고 막 이렇게 험지에서 막 이렇게 간교를 부리고 살아남고 타협하고 살아남고 어떤 때는 정면 승부를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요. 관료는 뭐냐면 그 온실 안에서 공무원들이야 큰 사고가 없으면 다 정년퇴임하지 않습니까? 뭐 30년씩 일하고 정년 계속 또 공무원 연금 받아서 그렇게 아주 스테디하고 안정하게 사는 게 공무원들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 머리에서 관료는 그렇습니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쳐져도 않다고.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그냥 앞서가더라도 반발만 앞서가지 그렇게 두세 발 앞서가는 게 관료가 아닙니다. 예. 왜? 그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면 그 차관은요. 젊었을 때부터 올라온 사람 말이야 복지부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료적인 생각을 갖다가 20년, 30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갖다가 코앞에 두고 3개월 전에 의료 개혁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리가 절대 없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맞춰보니 그럼 누가 했느냐?
이분이 하셨다. 예, 이분이 하셨다. 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고. V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식인들 하는 꽁또각시고.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애들 갖고 쥐었다 뺐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권력 구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밑에 십상시 몇 명이 이제 있는 거고.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84.6%. 유노하노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전화기를 버려라. 가족들도 함께 피신해라. 자기 칭찬해주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고. 저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뭐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한동훈 누가 제일 미워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잖아요.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걔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준다면 보라 그랬대.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뭐 가족 얘기도 했다는.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여러분 들으셨죠?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라고. 어떻게 죽는지. 되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편집한 영상이긴 하지만 이거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너무 살벌해. 윤석열은 여자고 윤건희는 남자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죽는지 보래. 그때는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안 게 언제죠? 김대남 사건이 터진 다음에 우리는 김대남 사건이 8월인가 9월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명태균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짜맞춰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못했어 그때는. 아니 어떻게 3개월 앞두고 의료개혁을 하고 어떻게 그걸 쓰다가 호주 대사로다가 그렇게 지금 최상병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김대남하고 명태균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우리한테 100%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맙시다. 예?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총선을 폭망을 했고 그리고 그 총선한 폭망한 결과가 뭐냐? 우리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다. 완전히 깡패들이 세상에 활개치는 192명이라는 깡패들이 활개치는 그래서 줄탄핵에다가 무슨 뭐 검사도 탄핵하고 모도 탄핵하고 심지어는 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고 지금 최상목도 어떻게든지 탄핵에 지금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총선 폭망이다. 예. 총선의 폭망만 안 했어도 이런 수모를 갖다가 우리가 겪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맥없이 사직을 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 껴졌다. 이 총선이라는 첫 단추, 그 폭망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윤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아니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앞뒤를 추론을 해보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갖다가 내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2024년도 이제 그 1월 1일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총선 폭망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윤건이었다. 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정황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잠시 후에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고편. 자, 한통령 방송에서 예고편. 자, 2024년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을 만국으로 이끈 12월 3일 비상계엄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드디어 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 5분 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이 영상을 갖다가 좀 보시고 여러분이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원내 사령탑의 친윤계 좌장 권성동 의원이 당선.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2주 만에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 로이터, 아시아의 네 번째 대국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예, 여러분 이제 오늘 2명의 헌법 재판관이 정식으로 임명됨으로 해서 이제는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한통령으로 결집을 해서 그래서 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올해가 다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3개월 후면 가거든요. 자, 그래갖고 제가 최초로 한번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통령 채널의 다니엘 최입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서울에 머물며 한통령 오프라인 강의 및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여러분과 직접 만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강의 주제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꼭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와 일정, 장소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번 세미나를 더욱 알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고 서울에서의 특별한 만남을 함께 만들어가요. 2025년 봄,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통령 채널의 다니엘 최입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또 나가시기 전에 여기 좀 들어오셔서 이 커뮤니티에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문조사에 좀 많이 응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5분 있다가 한통령 방송에서 이어서 할 거고요. 말씀드린 11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 분석 그리고 좀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분석 1시간 45분 분석을 한 건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성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호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민, 윤기영님, 안영희님, 이성환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제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스텔라님, 마그놀리아님 2회, 모나리자님, 금승환님, 나른한 오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믿음의 등급 모나리자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영숙님이 구독 후원 기호은행 계좌로 또 20만원 이렇게 해서 프로폴리스 사탕 값이다. 지금도 제가 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기관지가 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약해요. 네.
그리고 모나리자님이 또 슈퍼챗으로 5만 원, 마그놀리아님이 5만 원, 5만 원 해갖고 지난주에 10만 원, 또 스텔라님이 미국에서 또 100달러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채널, 이로트라 채널.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을 한번 나누고, 서정호님, 마리 앙따네트. 아주 그게 아마 뼈에 사무친 모양이 당장 물러가라, 잘라라. 그렇게 블루마운틴 총선을 망쳐도 아주 작정하고 망쳐놨어요, 용건이. 그렇습니다. 모나리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2024년 대표님 만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한동훈 대표님 꼭 도토리 되는 해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붐타운 캔님 2조 심판 유치하긴 했죠. 아니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나중에 그 얘기 정말 저한테 그렇게 유치한 그런 발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때는 정말 양잿물이라도 마셔야 됐다. 그렇게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조정임 오죽했으면 하는 편에 어금니가 그때 해갖고 뭐 깨져갖고 뭐 어금니 깨지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 건데 정말 고생은 다 했어요. 정서희님, 대한민국의 보배 한동훈 대표님 최고입니다. HH님,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식사도 못 해갖고, 맞아. 밥 먹을 시간이 없었겠네. 왜냐하면 하루에 뭐, 그 스케줄을 뭐 12개, 13개씩 그렇게 잡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김밥 먹고,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뭐 악수할 때 뭐 손 아픈 거, 뭐, 저건 그런 뭐 김밥 먹은 거, 그걸 코치를 받았다. 그렇게 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그게 또 위장뼈, HH 한동훈 대표님 헌신을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슬픕니다. 아이고 마그놀리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슈퍼챗으로 모두 안녕하세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장성철 한 대표님 정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발판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더 이상 이제 슈퍼챗 쏠 시간도 없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글쎄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컴백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차피 이게 큰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그 한통용 방송에 얘기하겠지만 그 헌법재판 2명을 지명했다는 게 굉장한 변수로 상황이 아주 급변한 겁니다. 그전에는 뭐 이게 조기 대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했는데 이제 확실히 조기 대선이 된다. 이게 이제 확정진 어떤 그런 거거든요. 빛나라 훈이님, 한동훈도 많은 생각 고민하고 있을 것. 송용진, 송중기님, 논평에 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함께 염려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보수를 지지해온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너지는 보수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운 상황에 희망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적임자이지만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당을 보느라면 구정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처받을까? 어쨌든 제가 상처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김성자님, 이렇더라님, 충성,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금자님, 지지하는 우리는 한 대표를 믿고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롱이 사랑해님, 소문들이 전부 사실이었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십상시들 때문에 대파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이고, 정말. 털보말을 믿는 날이, 정말 저도 맨 처음에는 섬뜩했어요. 야, 저게 또 무슨 교란책인가 그랬는데, 야, 이번에는 진짜였어, 그게. 아이고, 정말.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통령 방송에서 5분 후에.
빛나라보니 재통당이 없어져야 보수가 있는데 자통당이 없어질 건가? 아니 오히려 지금 권영세는 재통당하고 지금 합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합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야? 재통당 우리 당이니까 그냥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야? 자세한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또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글로 한통령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